아침에 딱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을 때, 차트 앞에 딱 앉았을 때 뭘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이번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에 가능한 체크리스트 형태로 드릴게요.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죠.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무료로 훈련하고 피드백 받는 방법,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트레이딩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 폰 보면서 차트를 계속 추적해 왔으면 어떻게 되죠?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스캘핑을 치신다거나 또는 뭐 며칠 동안 차트를 못 보는 상황에 처해 계셔서 중간에 흐름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차트를 볼 수 있게 됐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을 때, 차트 앞에 딱 앉았을 때 뭘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분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보세요? 일봉 62평 상태, 이평선 22평, 4시간봉, 거래대금이랑 비트, 일봉 스토캐스틱을 먼저 보신다. 자, 저는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고 일어나서 업무할 거 업무하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해야 될 때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인데 어떤 상태의 이평선이냐? 정배열 혹은 역배열인 상태를 갖춘 그 차트의 이평선. 자, 첫 번째로 얘를 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뭘 볼 때가 있냐면 스토캐스틱을 보는데, 스토캐스틱을 볼 때 대파동만 봐요. 대파동에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쌍바닥 혹은 쌍봉, 쓰리바닥, 쓰리봉을 보여주는 그 차트를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타임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이미지로 전체적인 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키 차트를 딱 잡고 나면은 62평선의 방향성을 봐요. 62평선의 방향성을 보고, 62평선이 딱 중간이거든요. 62평 밑으로는 단기 2평이고 62평 위로는 장기 2평이에요. 그래서 62평선이 추세선인 거죠. 결국에 추세를 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62평선이 하방을 향하고 있어요. 62평이 이렇게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방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단기 이평선이 62평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대부분은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겠죠. 근데 만약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추세 매매, 그러니까 하방으로 계속 베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방으로 베팅을 해도 괜찮을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장기 이평선도 위에 깔려 있는가, 그래서 풀 역배열인 상황인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대파동에서 62평선을 돌릴 만한 조건을 갖추진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단 키 차트를 잡으면은 62평선부터 해가지고 단기 2평, 장기 2평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스토캐스틱 분석을 확장해서 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분석하냐? 3중 스크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아래 차트, 하나 위에 차트를 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타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여기 흐름도 이제 이해가 됐고, 하나 위에 차트도 이해가 됐고, 하나 밑에 차트도 흐름이 이해가 됐어요. 여기는 당연히 먼저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은 얘 흐름이랑 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만 베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이해가 되는데, 아, 얘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 얘가 너무 애매한 것 같으면은 얘는 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안 한다라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가지고는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왜냐, 이 큰 애들 힘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아까 15분 봉, 뭐 6시에 반등한 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뭐 저점 높아지는 쌍바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 나와요. 얘는 정상적인 파동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얘네들의 파동 에너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가까지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감당할 만한 손실금인가, 목표가까지는 얼마 정도가 남았고 이게 손익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한 손실 퍼센티지다 라고 하면은 그때 타점 잡아서, 그때는 뭐 어딜 들어가도 상관없죠. 내 손실금만 생각을 하세요. 손실금. 이렇게까지 가면은 내가 손실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럼 베팅 안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너무 적다, 베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내가 기대 수익도 좀 되고 뭔가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한번 베팅. 손실금까지도 내가 충분히 버틸만 하다, 이거는 손실 한번 나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돼야 되고, 베팅을 하더라도 앞전의 흐름들이 전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럼 지금은 2일 차트에서 이렇게 3파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만약에 잡는다면 3파 끝자락의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서 반대로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쓸데없이 반등하면은 바로 망치로 내려 찍어줘야죠.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것도 2일 차트에서 봤을 때. 2일 차트 하나 밑에는 12시간 차트거든요. 12시간 차트에서 지금 바닥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올라오면은 숏. 올라오면은 이제부터는 좀 리스키하죠. 숏을 치기에는. 왜냐면 쭉 올리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위치 자체가 2일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1일 차트가 아니라 왜 2일 차트인지. 자, 1일 차트로 보면은 왜 1일 차트로 잡지 않고 2일 차트로 봤냐면, 상승하는 파동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하락하는 파동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근데 고점도 다 낮아지고 저점도 다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렴인데 수렴하고 난 뒤에 방향은 어딜까? 이건 말 그대로 수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애매하게 쓰리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에너지가 눌렸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MACD까지 넣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저점이 딱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그냥 숏이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제가 무조건 숏이라고, 여기 롱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걸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15분봉 대파동 쌍바닥으로, 지금은 15분봉으로 분석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얘로는 분석이 안 돼요. 왜냐, 지금 이평선들 지금 딱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이평선들 딱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큰 애를 봐야 돼요. 3파 지표를 1분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저 1분봉으로도 많이 트레이딩 했어요. 1분봉에서도 3파들이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런 구간에서 3파 한 번씩 취해볼 수 있죠. 근데 기준 차트가 1분봉에 깔끔하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가, 1분봉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거예요. 결국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기준 키 차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확 달라져요.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타보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지난 11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수만 명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해 전자책을 만들었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익히고 훈련하며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